예.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손정민 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어제 경찰이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손 씨의 아버지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상했던 결과다. 중요한 건 입수 과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승희 의원님, 네네. 제가 이제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 실제로 이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물을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물에 빠진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익사라는 그 결과가 나왔는 것이지 물에 입수하는 과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가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과연 그 물에 들어갔는 게 바깥에서 외력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실족사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경찰이 더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손 씨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종된 그날부터 익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고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물에 들어갔냐는 거기 때문에. 승희 의원님, 네네. 여기 그런데 오늘 좀 새롭게 얘기한 이 손 씨 아버지의 얘기는 아들의 시신에서 양말까지 벗겨진 건 이상하다. 이런 의혹 제기를 좀 했거든요. 사실 정말로 저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양말이 벗어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은 아마 아버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신발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양말은 반드시 신겨져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손 씨가 이렇게 신발을 조금 겹쳐 신는 입장이라 가지고 신발은 벗겨질 수 있는데 양말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저 부분은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얘기는 양말은 신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군요. 예. 손 씨 아버지는 오늘 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익사 관련 사인은 익사다라는 추정 얘기 말고도 이런 의혹까지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된 대화는 그 친구와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처음 저희 만났을 때는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동도 없었고 그냥 본인이 일어났을 때는 정민이가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고 주변의 것들 주워서 온 게 4시 반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이미 오픈된 2시 18분의 사진은 이미 짐을 다 챙겨서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잖아요. 애초에 진술 자체가 다 허위고 술을 핑계로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승희 의원님, 어제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살펴본 내용이 국가수 부검 결과 이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유족한테는 알렸지만 언론에는 뭐 뚜렷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만치 수준으로 나왔다. 네네. 그럼 손 씨가 음주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게 국가수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연구 논문을 기초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고 예. 지금 우리 CG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이 샀는 내용이지 정말 저걸 마신 내용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 막걸리, 청주, 소주 2병 약간 리트가 다른 저 많은 내용을 다 먹었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손 씨 사망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존재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의식으로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경찰은 일단 정확히 추정은 쉽지 않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그리 길진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사실 저 마지막에 이제 손녀 아버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식으로 물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건 어려워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사고가 됐건 사건이 됐건 분명히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뭐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는 건 분명히 아닌 것이고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지 사실 한 42분의 공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3시 38분에는 분명히 한강공원 안쪽에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A씨가 발견된 것은 한강하고 공원하고 사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언제 A씨와 손씨가 헤어졌는지 아니면 언제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는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짚어볼게요. 지금 실제로 해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반포공원 지금 수색 맞습니다. 중인데 예. 목격자 9명이 손 씨와 친구를 함께 봤다는 공통 진술이 3시 38분까지 그리고 새벽 4시 10분에 이 목격자 한 명이 잔디 끝 경사면에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웠다고 진술했다. 이 42분인데 지금 CCTV도 없고 아무리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수사력을 모으고 있더라도 이 퍼즐이 맞춰지기는 쉽습니까? 사실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 거죠. 지금 아마 그 블랙박스도 제일 처음에 130여 개에서 150여 개로 늘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러고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의미한 어떤 진술과 영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비디오 판독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디오 판독을 하면 지금 나와 있는 피사체에 또 다른 어떤 피사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피사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 사진에 손 씨와 A 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손 씨와 A 씨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진을 또 찾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테러 수사할 때 그런 수사 기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54대로 더 늘어났는 것도 130세대를 확인하고 또 뒤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늘어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퍼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간은 경찰이 조금 지난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찾아서 저기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2분이라는 시간에 퍼즐을 맞추기 쉽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 4시 20분 얘기요. 어제 경찰이 새롭게 공개한 친구가 경사면에 잠들어 있다. 그래서 깨웠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여전히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친구는 4시 10분에 경사면 있는 곳에서 홀로 잠이 들었을까? 승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곳을 제가 3번 정도를 가봤어요. 이게 저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저희 여식도 이제 같은 그 공부를 하고 있어서 참 많이 가봤는데 저게 10m 정도가 되는데 술이 먹었다는 전제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서 저 10m 가보니까 한 28발자국 정도가 되고 가는 시간 한 3초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몸이 굉장히 이렇게 격한 구토가 나왔을 때 가는 시간으로는 충분한 시간이고 사실 구토를 할 때 그 장소에서 바로 구토하는 것보다는 일정 장소로 움직여서 구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일단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38분 사이의 목격자들은 손 씨는 아니지만 A 씨가 분명히 구토를 일정 부분 했다는 것은 일정한 진술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A 씨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측하게 되는 거고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4시 20분, 보통 그게 28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누워 있다면 사실 범죄와는 또 관계가 없는데 방금 손 씨 아버님 말했다시피 또 그 진술은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밝혀져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진 40분이 마지막 퍼즐인데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